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 준서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요, 솔직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지 아니면 제 반응이 당연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예요.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서 더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이 많았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대요. 시어머니 말씀으론 당시에 음식 조절하고 첨가물 피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영양학 쪽 책을 좀 읽다 보니까 특히 어릴 때 당 섭취량이 평생 미각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준서를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이랑 의논해서 정했어요. 적어도 5살까지는 설탕이 들어간 간식이나 인공 첨가물 많은 과자는 최대한 안 주자고요. 물론 완벽하게 차단하진 못하죠. 돌잔치나 명절 때 친척들이 주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준서는 과일이나 고구마, 단호박 같은 자연 단맛을 좋아했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다른 애들이 먹는 과자를 보고 궁금해하긴 했지만 준서는 몸이 튼튼해지는 간식 먹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대체로 잘 따라줬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죠. 어린이집 다닐 때도 생일 파티 때마다 케이크나 사탕을 나눠주는데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따로 과일을 싸보내곤 했어요. 그때도 몇몇 엄마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는 눈빛을 보내는 걸 느꼈지만 우리 아이 건강인데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확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건은 2달 전쯤 시작됐습니다. 준서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영어 학원을 보내게 됐어요. 집 근처에 있는 스마일 영어 클럽이라는 곳인데 원장 선생님이 젊고 활발하신 분이에요. 학부모 설명회 때 가보니까 아이들을 칭찬으로 동기부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면 안 먹히잖아요. 재밌게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말에 남편이랑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학원비도 적당했고 수업 분위기도 좋아 보여서 바로 등록했어요. 첫 달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준서도 학원 가는 걸 즐거워했고 집에 와서 배운 영어 단어를 신나게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 오늘 애펄 맞췄어. 선생님이 달란트 2개 줬어. 달란트? 그게 뭔데? 응. 착하게 행동하거나 단어 맞히면 선생님이 종이 돈 주는 거야. 모으면 나중에 선물로 바꿀 수 있대. 아, 포인트 제도 같은 거구나 싶었어요. 학원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잖아요. 준서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학원 끝나고 집에 온 준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우수수 쏟아냈어요. 새우깡, 초코파이, 젤리, 사탕. 순간 멍했어요. 준서야, 이게 뭐야? 응. 오늘 달란트 행사했어. 내가 모은 거 다 바꿨어. 준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은 포인트로 직접 고른 거니까요. 그런데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이런 걸 준다고 했어? 응.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히 달란트 상점 여는 날이래.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골랐어. 나는 새우깡이랑 초코파이 제일 먹고 싶었는데 달란트가 부족해서 작은 것만. 준서가 과자 봉지를 뜯으려고 하는 걸 제가 얼른 막았어요. 잠깐만 준서야. 이건
엄마가 좀 확인하고 먹자. 에이, 왜? 나 받은 건데. 순간 아이 얼굴에 실망이 확 퍼지는 게 보였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과자 봉지가 5개나 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준서야, 이따가 같이 과일 먹자. 엄마가 사과 갈아줄게. 나 과자 먹고 싶은데. 알아. 근데 준서 몸에 좋은 간식이 따로 있잖아. 응. 준서는 입을 삐죽 내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과자 봉지들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봐. 학원에서 이런 걸 상으로 준대.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요즘 학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보네. 근데 우리 준서한테는 좀 그렇긴 하지. 그렇지? 나도 그래서 고민이야. 학원에 얘기를 해야 할까?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학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맞춘 거일 텐데, 우리가 특별히 요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5개씩 주는 건 좀 과한 것 같아. 하나도 아니고. 그건 그래. 일단 다음에 학원 갈 때 원장님한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 우리 애만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생각했어요. 합리적으로 조심스럽게. 다음 주 월요일 준서를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원장 선생님을 잠깐 뵀어요. 선생님, 혹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준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젊은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희가 준서한테 평소에 설탕이 든 간식이나 밀가루 과자를 잘 안 먹이거든요. 건강 때문에 조절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혹시 달란트 상점에서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문구류나 스티커 같은 거요. 선생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님, 지금 준비된 게 다 간식류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과자나 사탕이라서. 네,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 애만 따로 문구류 같은 걸 준비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연필이나 지우개, 스티커 이런 것도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는데 달란트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준서만 따로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애들이 과자 고르는데 한 애만 다른 거 받으면 그 아이가 소외감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먹는다고 우리 애한테까지 과자를 줘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스스로도 느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좀 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아이가 열심히 해서 받은 보상인데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시면 나중에 준서가 더 반동이 올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 말에 순간 기분이 묘해졌어요. 제 양육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시는 건가?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학원에서는 그냥 우리 애한테 과자를 안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준서한테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대신 준서가 이해할 수 있게 어머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왠지 찜찜했어요.
선생님 표정이 내내 불편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준서한테 설명했어요. 준서야, 다음 달란트 행사 때는 엄마가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과자 대신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했어. 왜? 나도 친구들처럼 과자 받고 싶은데. 준서는 몸이 튼튼해지는 간식 먹잖아. 과자는 건강에 안 좋아. 그럼 친구들도 건강 안 좋아지는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친구들 엄마가 괜찮다고 하신 거야. 우리 집은 우리 방식이 있는 거고, 나만 다른 거 받으면 애들이 웃을 것 같아. 안 웃어. 그리고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준서가 특별한 거지. 준서는 대답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2주 뒤 두 번째 달란트 행사가 있었어요. 준서를 데리러 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다 과자 봉지를 들고 신나게 나오는데 준서만 연필 3자루를 들고 나왔어요. 표정이 영 별로였어요. 차에 타자마자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대? 과자 안 받고 연필만 받는다고. 민준이가 너네 집 가난해? 이렇게 물어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그 친구 왜 그런 말을 해? 괜찮아. 나는 우리 집 안 가난한 거 아니까. 근데 엄마, 나도 가끔은 과자 먹고 싶어. 알았어, 준서야. 엄마가 생각해 볼게.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원칙만 고집하는 건 아닐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게 시작이야. 한 달에 한 번 괜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그런데 준서가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그건 학원에서 애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거지. 다른 친구가 다른 걸 받는다고 놀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난 당신 뜻도 이해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초등학교 들어가면 준서도 단체 생활을 해야 하잖아. 급식도 먹어야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다 통제할 수 있겠어? 통제가 아니라 교육이지. 어릴 때 제대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어요. 3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학원 학부모 단톡방에서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어느 날 한 엄마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애들 오늘 달란트 행사 있다고 신나게 가던데요. 키읔키읔키읔 우리 애는 새우깡이랑 초코볼 받아왔어요. 그 밑으로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어요. 우리 애도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달란트 모으려고래요. 히읗히읗.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해주니까 좋네요. 인정이요. 집에서 과자 안 사줘도 학원에서 받아오니까 적당히 조절되는 것 같아요. 그 글들을 보는데 누가 저를 겨냥해서 쓴 건가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괜한 피해의식일까요? 그리고 며칠 뒤 학원 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준서 어머님,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좀 조심스러운 얘긴데요. 다음 달란트 행사 때 문구류를 준비하긴 할 건데 혹시 어머님이 직접 준서한테 줄 물건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요? 사실 문구류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준서만 특별히 따로 준비하는 게 계속 부담이 되어서요. 학원에서 준비하는 과자나 사탕은 대량으로 싸게 사는데
문구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과자 말고 다른 걸로 준비하시면 안 됐나요? 꼭 과자여야 해요? 어머님,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자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학부모님들도 준서 때문에 달란트 행사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 다른 학부모들이요? 네. 자기 애들이 왜 준서는 연필 받아?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설명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 건강 때문에 부탁드린 건데, 그게 왜 다른 집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자 가정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단체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준서도 요즘 학원 오는 걸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이들이 놀려서 그런 거잖아요. 학원에서 지도를 제대로 하셨어요? 저희도 애들한테 말은 했어요. 근데 아이들 세계가 원래 그렇잖아요. 다른 애랑 다르면 신기해하고 물어보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단톡방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애들한테 과자 주는 거 건강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학원 안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달란트 행사 좋은데. 제 얘기인 건 다 아는 분위기였어요.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이응지읒. 좀 뭐랄까 본인 기준을 남한테까지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 키우면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불가능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읽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준서랑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준서야, 요즘 학원 가기 싫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구들이 나만 다르다고 자꾸 얘기해. 뭐라고 하는데? 과자도 안 먹고 연필만 받고. 엄마가 너무 무섭다고. 민준이 엄마는 과자 많이 사준대. 가슴이 아팠어요. 준서야, 엄마는 준서 건강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근데 엄마, 나 한 번만 과자 먹으면 안 돼? 친구들처럼. 그럼 나도 이상한 애 안 될 것 같아. 넌 이상한 애가 아니야.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학원 옮길까? 뭐? 왜? 준서가 너무 힘들어 보여. 학원도 분위기가 별로고. 차라리 달란트 행사 같은 거 안 하는 곳으로. 그게 해결책이야? 도망가는 거잖아. 도망이 아니라 준서한테 맞는 환경을 찾아주는 거지. 어디를 가도 똑같을 거야. 요즘 어딜 가나 과자로 보상 주고 단체 급식에 첨가물 잔뜩이고. 우리가 맞춰야 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난 당신이 준서 건강 챙기는 거 정말 존경해. 근데 지금 준서가 받는 스트레스도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닐까?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소외감 느끼고. 그건 아이들이 잘못 행동하는 거지. 우리가 틀린 게 아니잖아.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서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닐까? 말문이 막혔어요. 일주일 뒤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에서 우연히 같은 학원 다니는 민준이 엄마를 만났어요. 어머, 준서 어머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나오는데 민준이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근데 어머님 학원에서 좀 얘기가 많던데. 네, 알아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 마음도 이해는 가요. 애 건강 챙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 원칙만 고집하시면 애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물론이죠. 근데 저희 애들끼리 요즘 준서는 과자 못 먹는 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준서한테 좋을까 싶어서. 그럼 민준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 그건 애들이 워낙 순수해서 그냥 신기한 거잖아요. 저희 민준이도 나쁜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가난하냐고 물어본 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요? 민준이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제가 잘못 가르쳤네요. 미안해요. 근데 어머님 단톡방에서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학원에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하신 거요. 자기 애만 다른 걸로 달라고. 대우가 아니라 필요한 요청을 한 거예요. 학원에서 굳이 과자를 줘야 하나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소수 의견을 다수가 맞춰줘야 해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민준이 엄마가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어머님, 제 말 뜻은 본인만의 양육 원칙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걸 공동체 안에서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면 서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준서도 다른 애들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헤어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랑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도 건강한 식습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준서가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잖아.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순 없어. 통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알아. 근데 준서가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애들한테 놀림받고 이상한 애 취급받는 거. 그건 다른 아이들이 문제인 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바꿀 순 없잖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태도뿐이야.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유연하게 하고 대신 집에서는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 그게 시작이라니까. 한 번 허용하면 계속 요구할 거야. 그럼 그때 대화로 조절하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반발이 올 수도 있어. 남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신념을 굽히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다음 달란트 행사 전날 원장 선생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준서 어머님, 내일 행사인데요. 준서한테 줄 물건은 준비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준서만 따로 문구류 준비하는 게 계속 부담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 문구류로 하시면 되잖아요. 목소리가 컸어요. 선생님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한 분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요. 달란트 행사가 원래 즐거운 건데 요즘은 애들도 눈치 보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과자 조금 먹는다고 큰 문제 될까요? 선생님은 영양학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아이 건강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제대로 공부하고 판단한 거예요. 어머님,
저도 10년 넘게 아이들 가르쳤어요. 너무 엄격하게 키우면 나중에 오히려 충분히 들었어요. 이번 달란트 행사에는 준서 안 보낼게요. 그날 결석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행사 당일 준서를 학원에 안 보냈어요. 엄마, 나 오늘 학원 가야 하는데. 오늘은 쉬는 거야. 왜? 달란트 행사 있는데. 준서는 그거 안 해도 돼. 싫어.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 준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서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과자는 엄마는 맨날 나만 생각 안 해. 친구들은 다 과자 먹는데 나만 안 먹어. 나만 이상해. 나 학원 가기 싫어. 준서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상황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걸까? 난 우리 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이 마음 건강은 어떡하고? 그건 말이 막혔어요. 며칠 뒤 학원 학부모 단톡방에서 제가 나갔어요. 더 이상 그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모든 대화가 저를 겨냥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원 옮길까? 옮겨봤자 비슷할 거야. 요즘 학원들 다 저런 식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난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준서 건강이 중요하지. 맞아. 근데 건강이 몸만 건강한 게 아니잖아. 마음도 건강해야지. 그건 나도 알아. 그럼 조금 유연해지자. 완벽하게 안 지켜도 돼. 80% 정도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무슨 의미야? 의미 있어. 준서가 기본적인 건강한 식습관은 배웠잖아. 이제는 사회생활 하는 법도 배워야 할 때야. 밤새 생각했어요. 다음 날 준서를 데리고 카페에 갔어요. 준서야,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응. 준서가 친구들이랑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 엄마도 이해해. 앞으로는 학원에서 주는 건 받아도 돼. 대신 집에서는 우리 원칙대로 하자. 괜찮아? 준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 그럼 나도 과자 받을 수 있어? 응. 한 달에 한 번만. 그 대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바로 양치하고 저녁은 엄마가 차려주는 거 잘 먹기. 약속할 수 있어? 응. 약속해. 준서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찜찜했어요. 제가 진 건가?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한 건가? 일주일 뒤 학원 원장 선생님한테 연락했어요. 선생님, 저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준서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아이 건강 생각하시는 마음은 정말 대단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달란트 행사 날 준서가 과자 봉지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새우깡이랑 초코파이 받았어. 그래, 잘했다. 옆에서 민준이 엄마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애들 단체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서는 신나서 과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 아니면 제 신념을 포기한 걸까?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잘한 거야. 준서 표정 봤어? 오랜만에 저렇게 웃더라. 근데 나는 진 것 같아. 진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정리한 거지. 준서의 행복이 제일 우선이잖아. 그래도,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헛된 게 아니야. 준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알고 있어. 가끔 과자 먹는다고 그게 무너지는 건 아니야.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학원에서 매달 과자를 받아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단톡방은 다시 들어갔는데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아요. 가끔 다른 엄마들이 요즘 애들 과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을 때 반응이 떠올라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준서는 확실히 전보다 밝아졌어요.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학원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그걸 보면 제가 잘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자책하게 돼요. 제가 공부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결국 주변 눈치를 보고 포기한 거잖아요. 남편은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가끔 준서가 과자 먹으면서 엄마 이거 맛있다 하고 웃을 때 저는 같이 웃어주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융통성 없이 고집만 부린 걸까요? 아이 건강보다 제 원칙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학원에서 애초에 과자 같은 걸 상으로 주는 게 문제였던 걸까요? 제 요구가 정당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걸까요? 단체 생활에서 내 아이만 다르게 키우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하는 걸까요? 민준이 엄마 말처럼 소수의 의견을 다수가 맞춰줘야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서한테는 뭐가 진짜 좋은 걸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문제였을까요? 제가 너무 경직되게 원칙만 고집한 걸까요? 아니면 학원과 다른 학부모들이 좀 더 배려를 해줬어야 했던 걸까요? 아직도 정말 모르겠습니다.